이게 어떤 기사님을 쓰는 게 아니라 수동으로 얘를 찍기 때문에 전화가 오거나 이러면 이제 쌤 벨소리가 막 울려 퍼져요. 그러니까 좀 당황하지 말고 나를 쳐다보면 내가 수습을 하니까. 그리고 또 이것도 블루투스 리모컨이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갑자기 막 쟤를 끌 수 있어. 소리가 막 나거든. 그러니까 뭐 지희나 은별이가 이상한 소리가 나면 제보를 하고, 소리가 안 났는데 이렇게 날 놀리지 말고. 그렇고요. 쌤 반이었던 친구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우리 사실 입시에 관심을 많이 가질 거 아니야? 좋은 데를 가고자 공부를 하는 거니까 학교에서 보통 굉장히 좋은 담임 선생님을 만나면 그 선생님이 너네의 어떤 미래를 위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이렇게 잘 챙겨주시지만 사실 또 너네 반에 너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또 너네보다 좀 더 훌륭한 애들을 챙기다 보면 좀 이제 자기한테 오는 그 어떤 관심이 좀 적어질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리고 대부분 애들이 그런 어떤 입시에 대한 정보나 이런 거를 없이 자기 스스로 그냥 판단해가지고 정리하고 하거든. 물론 똘똘한 친구들은 잘 하고 하는데 대부분 선생님들의 도움이나 그런 어떤 거창하게 말하면 컨설팅 같은 게 필요한 경우가 많아. 1학년 때는 사실 필요 없는데요. 2, 3학년이 되면서 이제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이라든지 내가 챙겨야 하는 것들 같은 거를 체크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쌤이 슈퍼 전문가는 아니지만 너네보단 전문가니 분명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성적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공유 폴더가 있는 게 아니라 시험이 끝나면 성적표를 가져와서 이 친구가 현재 교과로 쓸 수 있는 전형들이 존재하는지 물론 의미 없는 애들도 있어. 그런 애들은 그냥 지난 시험에 비해 성장했는지 같은 거를 확인하는 뭐 그 정도는 정 그러면 수학만 잘라온 애들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결과 모의고사라든지 그리고 중간기말 같은 결과를 서로 공유하고 있으니 나는 너의 도움은 필요 없고 어떤 나 혼자의 그냥 성적 관리가 있으면 된다 라는 친구들은 상관없고요. 근데 보통 그 보여주면서 약간 좀 사실 나의 어떤 개인 정보니까 짜증은 나. 근데 그래도 줬을 때 이득이 훨씬 많아. 그러니까 같이 내가 너네 어떤 사생활을 궁금해하진 않으니 성적 같은 건 공유해주면 쌤이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이게 결론은 성적표가 나오면 들고 오시면 된다는 뜻이고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걸 보면 그 나온 성적표 같은 걸 잘 챙겨 오시면 된다. 11월 모의고사 성적표를 나한테 갖고 온 애들도 있고 잃어버린 친구들도 있을 거고 등급만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3월에 이제 이과끼리 경쟁을 해가지고 등급이 최초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1학년 때 등급보다 보통 수학을 열심히 하는 애들이 이과로 다 가니까 상대적으로 좀 등급이 떨어지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3월에 똑같은 등급이 나오면 뭐 방학 동안 열심히 한 거고요. 올랐으면 엄청 열심히 한 거고 떨어지면 좀 평범한 거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쓰시고 어쨌든 뭐 잔소리는 이 정도로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익숙하지 않은 얼굴들이 많이 있어서 내가 굉장히 어색한데 뭐 이런 건 모두 똑같을 테니까 서로 익숙해지도록 합시다. 어제 이제 너네 말고 월급반을 첫 수업을 했는데 오늘은 그래도 하나 둘 셋 명이 있는데 그 반에는 내가 아는 얼굴이 거의 없었어. 그래가지고 하늘을 보고 계속 얘기했는데 이게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 그 MBTI 검사를 했을 때 쌤은 I와 E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와. 그래서 어떨 때는 좀 외향적이고 어떨 때는 내향적이라고 나오는데 좀 측면이 반반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뭔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는 소개팅 하는 것 같아. 처음 만났을 어쨌든 뭐 오늘부터 이과 수학 열심히 해봅시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이 물론 아닌 애들도 있었지만 거의 다 사실 실력이 출중하다고 내가 알고 있고 지향하는 방향도 그쪽이고 실제 성적도 내가 대충은 다 알고 있는데 욕심을 많이 좀 내줬으면 하는 친구들이라서 우리 반의 이름은 그 중3 때부터 쭉 이어져 왔듯이 심화반이고요. 가르치는 내용이 심화되진 않을 거야. 왜냐면은 결국 그 심화라는 거는 이 탄탄한 기본을 갖고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더 기본을 탄탄하게 다진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능력이 되면 얼마든지 심화를 또 하겠죠. 그러니까 욕심들 많이 내주길 바라고, 그리고 지금 여기 진명이 이제 1학기 때 딴 걸 하죠. 또 확률과 통계, 그리고 광역여고도 아마 뭐 딴 거를 기백을 아마 할 것 같은데, 그런 거가 좀 확실해지면 쌤한테 좀 알려줘서 또 시험을 보는지 아니면 그냥 진도만 나가는지 같은 것도 얘기를 하고, 시험 전날 와서 이거도 본대요. 그럼 내가 그래 어떡하지? 뭐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미리미리 정보 같은 건 얘기하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잡소리는 여기까지 하고, 어색하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네요. 7페이지 봅시다. 다 핀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배울 단원이 수열의 심화반 출신들은 작년 겨울 때 아마 조금 배운 단원이라고 알고 있는데, 물론 배웠다고 해서 완벽할 일이 절대 없기 때문에 다 그냥 처음 본다고 생각하고 가르칠 겁니다. 나한테 안 배운 애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오늘부터 하는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중요한 것들은 잘 챙겨가면 될 것 같네요. 수열이라는 거 배웠지, 그치? 수열이 뭐죠? 숫자가 나열되어 있는 걸 수열이잖아요. 우리가 기말고사 때 배운 그 수열이라는 단원의 목표가 뭐냐? 그 수열의 규칙성을 찾는 거. 아유, 좋다. 뭐가 들었냐? 수업 시간에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대답을 하는 거고요. 답을 알고 있는 애지. 규칙성을 찾는 거야. 1, 3, 5, 7, 땡땡땡. 어떤 규칙이 있죠? 이씩 커지네. 그쵸?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규칙을 찾으면 얘를 식으로 표현도 할 수 있어. 맞지? 공차가 2니까는 뭐 이런 거는 하죠. 2n-1이라고 n번째 항에 대한 식을 찾았어. 일반항이라고 부르고, 일반항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수열을, 저수열의 규칙을 찾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은 규칙이 알려져 있는 수열이고, 그게 아닌 뭐 이번에 광역여고는 안 나왔지만 군수열이라던가 얄꾸리한 수열 같은 거는 우리가 좀 안 좋아하는 수열이죠. 규칙을 찾기가 그 규칙을 찾는 것 자체가 이제 수열의 목적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그런 걸 찾는 게 어려운 수열들이 우리가 이제 어려워하는 수열이었고, 등차 등비 같은 거야 이제 뭐 눈 감고 막 하죠. 어려운 수열의 규칙을 찾는 게 이 단원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요. 등차 등비 정도, 그리고 점화식 일부 또는 시그마를 갖고 쓰는 거 정도를 알면 이 문제, 이 단원을 나갈 때 어떤 필요한 것들은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만약에 공부를 하다가 좀 수열적인 표현들이 좀 많이 기억이 안 나거나 헷갈리거나 좀 그렇다. 그러면은 빠르게 수투 뒷부분을 좀 보세요. 수열은 앞으로 수능 끝날 때까지 활용이 되는 파트니까. 수열의 단원은 이들의 규칙을 찾는 거였어. 되니? 우리가 배울 얘는 뭐냐? 극한. 사실 이제 이 말은 영어로 리미트라는 말을 번역한 우리나라 말인데 한자지만 실제로 이제 리미트라는 표현을 써요. 극한을. 리미트가 뭐지? 제한 뭐 이런 건가? 한계 뭐 이런 거죠? 영어 나도 당하니까 제한. 뭘 제한하는 소리지? 어쨌든 뭐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원이야. 이 단원의 목적은 뭐냐? 규칙을 찾은 뒤 얘가 계속 진행됐을 때의 경향성을 찾는 게 이 단원의 목표. 다시 수열 단원은 숫자들의 뭘 찾는 거라고요? 규칙성. 그래도 규칙을 찾아서 아 얘는 20 곱하네. 아 얘는 30 더하네. 이걸 찾는 게 그 단원의 목표였다면 이 단원에서는 그래서 결국에 걔가 어떻게 되는데 그게 경향성. 알겠나? 수열의 극한이라는 단원에서는 그 수열에 뭘 구하면 된다? 경향성을 구하면 된다. 1, 4, 5, 7, 9, 땡땡땡 199 237 32,537 땡땡땡. 이 숫자는 점점 어떻게 되죠? 엄청 커지네. 그치? 그걸 뭐라 그래? 경향성. 엄청 커져요. 됐나? 마1, 마3, 마5, 마7 땡땡땡.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겠죠. 아 쟤는 2씩 빼네. 이런 규칙이 있죠. 그쵸? 자 쭉 가다 보면은 얘는 언젠가 엄청 절대값이 큰 마이너스 값이 되겠네. 물론 끝은 있니 없니? 없죠. 그래가지고 얘는 마이너스 졸라 엄청 큰 그런 수가 되나봐.
그리고 지금 내가 마이너스 절대값이 엄청 큰 졸라 이상한 이라고 얘기하니까는 너무 수학적이지 않죠? 그래가지고 용어 하나를 배우고요. 요런 표현을 배웁니다. 이거 뭐라고 읽니? 알고 있는 사람들 있죠. 무한대라고 있습니다. 뜻은 자, 한 장 뒤로 넘길까? 자, 기본 정석이라고 되어 있는 그 박스. 일단 정석책을 살짝 소개하면 그 기본 정석이라고 되어 있는 그 박스 있죠. 그 빨간 박스가 이제 아마 장마다 한 개씩 보통 있을 텐데 그 녀석들만 챙겨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설명이 위아래로 보통 이렇게 써 있으니까 뭐 요런 놈들이 중요한 놈들이 있나. 단 아까도 얘기했듯이 불친절하게 돼 있으니 쌤이 조금 친절한 설명을 덧붙일 거예요. 그럼 덧붙이는 것들은 너네가 적으면 되고. 자, 그 밑에 이제 필기체로 어드바이스라고 조언 뭐 이런 게 써 있죠. 조언이라는 뜻인데. 자, 거기 이제 1번에 무한대라고 읽는다라고 써 있죠. 설명을 살짝 보면 그 무한대는 어떤 숫자가 아니라 수가 커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다. 바닷물이 짜잖아, 그쵸? 그 바닷속에서 뭐가 계속 돌아가고 있어서? 맷돌이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 계속. 그쵸? 그러니까 그 맷돌 멈췄나? 토요일은 멈추고 이러지 않죠. 교회 가느라 잠깐 멈춰 이런 거 없잖아.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 계속 커지고 있다는 뜻이야. 알겠나? 그럼 얘는 그냥 엄청 큰 숫자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 커지고 있는 거. 보다가 이렇게 방금 똑똑 커지고 있는 거. 이런 애를 얘기하는 거. 어떤 상태. 차갑다, 뜨겁다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야. 엄청 커지고 있다 라는 뜻. 당연히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있고요. 엄청 작아진다는 뜻이지. 마이너스로. 어려운 뜻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옵시다. 이런 경향성을 배울 거다. 자, 그래가지고 수열이 쭉 진행됐을 때 생기는 경향성이 만약에 막 370개면 안 배우는데 경향성이 몇 개 없어서 배우나 봐요. 그 경향성들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보도록 합시다. 이런 수열입니다. 2분의 1.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3승. 2분의 1의 3승. 땡땡땡. 자, 저 수열의 규칙은 뭐니? 다음하라고 할 때 2분의 1을 곱하네요. 그리고 이런 수열을 뭐라 그래? 등비 수열. 자, 얘 일반항은 그냥 2분의 1의 n승이라고 이렇게 규칙을 찾을 수 있고요. 자, 이 숫자가 엄청 커져서 1억 번째, 1조 번째 항이 됐을 때 이 숫자는 어떻게 되니? 엄청 작아졌겠네? 왜냐면은 2분의 1 곱한다는 건 반이 된다는 소리니까. 반이. 그쵸? 근데 마이너스는 되나? 안 되죠. 그치? 0은 되니 그러면? 0보다는 큰데 엄청 작아지네. n이 정말 여기서 얘기한 대로 끝없이 계속 커지고 있어도 얘는 0이 되지는 않지만 0에 엄청 가까워지죠. 분수함수 배울 때 이런 표현 배운 적 있지? 점점 가까워진다. 점근선 같은 거 배웠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이런 수열은 이게 아니고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얘는 무한대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됩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럼 배운 바에 의하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쭉 진행해서 결국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수에 점점 가까워지네. 됐나? 그리고 그를 얘가 쭉 진행돼서 언젠가 가까워지는 숫자가 등장하면 질문. 이 숫자가 된다는 뜻인가? 여기를 향해 점점 간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걸 우리가 계산할 수는 없지. 이거 어떻게 계산해? 무한대. 그치? 그래가지고 이 숫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계속 진행하다 보면 0에 점점 가까워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리고 이거를 2분의 1의 n승이라는 수열의 극한이라고 불러. 극한값이라고도 부르고요. 해수욕장 가봤나? 바다 안 가봤어? 바다를 가시면 쌤이 좀 창피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바다를 처음 갔어. 어땠게? 쌤은 어렸을 때 엄마가 내가 천재인 줄 알았어. 쌤이 이렇게 되게 어릴 때 차를 타고 뒤에서 가다가 갑자기 내가 창문을 막 두들겼대. 뒷자리에서. 그래서 엄마가 갑자기 애가 막 창문을 두들기니까는 우리 이쁜 아들이 창을 두들기네 이러지 않고 화를 내겠죠. 막 머리를 쥐어 박으면서. 그럼 내가 막 울면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
무소라고 했대. 무소 이랬대. 근데 나는 그때 한글을 못 읽는 애였거든. 엄마가 봤을 때 나를 어떻게 봤을까? 사이콘가? 뭐 이런 거야. 가고 또 이렇게 돌아오는데 어딜 갔다 돌아오는 길에 내가 또 갑자기 소리를 막 지르더래. 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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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랬대. 그래갖고 이제 아빠가 갑자기 이 새끼 왜 이래? 이러고 차를 세운 거야. 날 막 주워 박으면서 왜 그러냐? 이러니까 내가 막 손가락으로 막 어딜 가리키면서 무소라고 했대. 근데 엄마랑 아빠가 딱 내려오니까 아까 그 가던 길에 무소라고 외친 데랑 같은 위치야. 뭔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주변을 살펴봤더니 뭐가 있어? 동사무소가 있었어. 동사무소 중에 내가 무소를 읽은 거야. 그 꼬맹이가. 천재죠 거의. 그래갖고 그날 엄마랑 아빠가 깨달았어. 우리 아들 천재다. 근데 그날부터 나는 굉장히 많은 레슨을 받기 시작합니다. 피아노, 수영, 어떤 서예. 서예 아니? 이렇게 한복 입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엄마 얼굴 막 이런 거 하는 거야. 이런 거 하면 이제 집에 가서 엄마한테 한문 선생님이 이제 서예 선생님이 그 이런 걸 쓰고 있어. 영감 이런 걸 쓰고 있어. 그럼 쓰고 내가 쓰는 걸 하늘천 따지를 쓰거든. 그럼 쫙 써가지고 이제 한장 선생님 이렇게 딱 보면은 어떻게 종아리를 막 때려. 내가 한 걸 이렇게 찢어버리고 다시 쓰라 그래요. 엄마한테 갖다 보여줘야 되는데 내가 자꾸 이상한 짓을 하니까 그림 그리고 막 이러니까 그거 하고 태권도 배우고 태권도 수학하고 미술 배우고 피아노 배우고 대박이죠? 근데 나는 천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엄마와 굉장히 많은 갈등을 유년기에 가졌어. 뭔 얘기하다 그게 됐냐? 바다를 안 갔어. 근데 고등학교 2학년 가족여행 때 바다를 최초로 간 거야. 나는 수영 선수였거든. 어렸을 때 아기 스포츠단이었어. 그래갖고 진짜로 평영 막 개구리한 애가 막 하면 막 날아다녔어요. 점프 뛰고 이랬어. 수영 평영으로. 근데 이제 거기서 바다라는 데를 내가 처음 가본 거야.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감수성 막 여린 그 18살, 18세 때. 너네가 곧 18세 애들이 됐죠? 근데 그때 딱 바다를 처음 간 거야. 그래가지고 바다에 딱 갔더니 원래 수영장은 가면 내가 수영하면 내가 그냥 하면 되거든? 근데 바다에 가니까 바다가 나한테 말을 걸어. 내가 혼자 수영을 못해. 파도가 이지랄하니까. 그래가지고 위험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 제가 이제 수영을 좀 하고 싶은데 굉장히 좀 환경이 낯설고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그러면 너에겐 이게 필요하구나 이러고 까만 엄청 큰 튜브를 이제 빌려줬어. 와 그거 있으니까 태평양 건너겠더라고 진짜. 그거를 이렇게 타고 진짜 막 이렇게 뭐 손으로 이렇게 하니까 가라앉지도 않고 너무 안정적이고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튜브가 이렇게 있으면은 튜브에 이렇게 엉덩이만 집어넣고 어떤 데 되는지 알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정말 어떤 그 바다를 즐기고 어떤 그 바다의 그 파도와 하나가 돼서 이게 딱 그 어떤 와 이 파도는 진폭이 크구나 막 이런 걸 이제 즐기고 있었어. 즐기다 보니까 사람 소리가 점점 안 들려. 정신을 차려봤더니 정말 굉장히 멀리 나온 거야. 바다가 날 부르는 거지. 아빠! 이러면 아빠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돼. 내 목소리가 안 들려. 난 점이야. 또 아빠는 이제 또 아버지는 굉장히 술을 또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이제 친척들이랑 막 술을 드시고 계셔. 내가 태평양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술만 하다가 이제 내가 멀리 가니까 이제 그 어떤 안전 요원들이 있잖아. 그 안전 요원들이 보통 그 멋있게 이 빵빵한 오빠들이 막 이걸 막 이런 걸 타고 가다가 또 내가 튜브를 타고 막 졸로 가니까 어떻게 쟤 뭐야 이러고 이제 나한테 온 거야. 그래서 너 뭐니?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막 너무 무서워서 솔직히 내 목소리도 안 들리고 엉덩이도 너네 물론 그때 내가 뚱뚱하지 않았지만 엉덩이도 안 빠져 막 바둥바둥 빠지면 아니 바다 사람이 안 보여. 너무 무서워 진짜. 발도 안 닿아 땅에. 그냥 여기는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뭐 말도 안 나와. 너무 무섭고 막 그냥 가만히 정처 없이 흘러가는 거야 이렇게. 계속 올라가 이러면서 가는데 이제 그 오토바이 타는 그 오빠들이 와가지고
너 뭐니?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그래서 막 굉장히 막 남자라서 울진 않았지만 좀 울먹울먹했죠. 그래서 울먹울먹하면서 살려주세요 했더니 그 사람이 살려줬어. 뭘 말해주고 싶냐? 그 바다를 가면 그 띠가 있어요. 띠가 이 밖으로 넘어가면 죽어 뭐 이런 게 있어. 그래서 동해 같은 경우는 바다가 깊으니까 이게 좀 가깝고 남해는 좀 멀죠. 좀 얕으니까 서해나. 근데 그거를 내가 넘어온 거야. 그래갖고 그런 제한선. 그 0은 못 넘어가는 거야 얘가. 그리고 혹시 오해할까봐 얘기하는데 쌤이 이렇게 앞에서 가르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잘난 척하고 너네 모르지? 나 알아. 뭐 이런 거. 남 가르치는 거, 지적하는 거. 너무 좋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르치다 보면 내가 그냥 신나서 막 내 얘기를 막 해. 그러면 그냥 너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고 그렇구나. 또 기분이 저렇구나. 그러면 되니까 뭐 웃긴 얘기도 아니고 그냥 살아가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거 당황하지 말고 그냥 끄덕끄덕 하시면 되고, 그리고 거의 필요한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딴 데로 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조금 해주시고요. 이 수열은 0을 벗어날 수 없어. 그래서 요 0이 마치 그 어떤 제한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그걸 리미트라고 하나 봐 외국에서. 그래서 그걸 한글로 옮긴 게 이제 극한이 돼서 이 0을 그 어떤 제한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극한 또는 극한값. 제한이 있어 없어? 태평양으로 간 거야 얘네는. 그치? 엄마를 못 보겠죠 다시는. 안타깝네. 원피스라는 굉장히 위대한 작품을 요즘 보고 있는데 바다에 가면 이제 거기서는 막 누가 구해주기도 하고 이런데 현실에서는 아니더라고. 진짜 1분만 늦게 구해줬어도 울 뻔했는데 와가지고 아빠한테 막 울면서 얘기를 하는, 아니 울진 않았고 울먹거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빠가 술 취해가지고 뭔 소린지도 몰라. 조용히 하라고 그러면 막 때리고 막. 누구 아빠야? 어쨌든 뭐 얘는 제한선이 있다 없다? 극한값이 없다. 얘는 없다. 모든 수열은 극한값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겠죠. 누가 중요하게? 있는 게 중요하겠죠. 왜 구해야 되니까. 물에 빠지면 날 구해야 되는 것처럼 뭘 답에서 구해 이래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제한선이 어디야? 라고 했는데 없어. 그럼 문제가 너무 쉽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한선이 있는, 즉 극한값이 있는 수열들을 배울 것이고요. 수열의 경향성은 총 몇 종류가 있다? 2종류가 있다. 경향성이 어딘가에 제한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근데 얘를 또 이렇게 너저분하게 얘기하긴 그래서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어떤 숫자에 가깝게 가는 이런 극한값이 있는 경우를 수렴한다라고 부르고요. 수렴하지 않는 경우를 발산한다고 불러. 자, 이거는 그냥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극한처럼 외국어를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하면서 만든 용어기 때문에 이 말이 주는 한국적인 느낌은 버려야 돼. 발산. 끼를 발산한다. 뭐 퍼져나가는 느낌이죠? 그런 거 아니다. 발산은 무슨 뜻이야? 수렴하지 않는다. 그 뜻이야. 막 퍼져나가는 느낌이 아니라고요. 이런 거 주의합시다. 자, 수렴. 뭔가 이렇게 어딘가로 한없이 가는 느낌이지? 비슷한 용어를 찾은 거지 그런 뜻은 아니야. 수렴은 무슨 뜻이야? 극한값이 있다라는 뜻이야. 알겠니? 수렴이라는 말과 발산이라는 말에 의미 부여하지 맙시다. 알겠나? 발산 그럼 막 이거 아니야. 발산 그러면 수렴하지 아니 극한값이 없다. 수렴 그럼 뭐야? 극한값이 있다. 이거야. 의미 부여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고요. 자, 수렴하는 애는 2종류고요. 자, 이제 이 한 장 뒤로 넘겨보면 그 기본 정석이라는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박스 안에 있는 내용. 불친절한 부분을 조금 고쳐줄 테니까는 필요한 것들은 추가적으로 적길 바랍니다. 자, 수렴하는 건 2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예를 들어줄게. 자, 2분의 1의 n승 같은 경우는 점점 어디에 가까워져? 이 녀석은 0에 점점 가까워지지. 아, 이 명곡 나오네. 나야. 조금 쉬었다가 명곡 듣고 이어갑시다. 아, 이 노래 나좀 수업을 못하겠어. 경고 내려가지고. 이 친구를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이따 가자. 걔 왜 혼자 있어?
봅시다. 저 시간에 뭐 얘기했냐면 수열에서는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을 때 규칙을 찾는 거가 목표였고 이 파트에서는 그게 끝까지 진행됐을 때, 즉 항번호가 훨씬 커졌을 때 어떤 식으로 뭐 되는지, 즉 경향성을 찾는 게 이 단원의 목적이다 라는 얘기를 했죠. 근데 걔가 엄청 커지거나 엄청 작아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어떤 표현을 갖다가 이제 무한대라고 정리를 했고 얘는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상태를 의미하는 그냥 기호였고요. 어떤 숫자를 말하는 건 아니야. 그래가지고 얘랑 부호가 반대인 건 아닙니다. 그냥 엄청 커지고 있고 얘도 이제 마이너스 쪽으로 엄청 작아지고 있는 그런 그냥 의미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2분의 1의 n승이라는 수열을 쭉 봤더니 얘는 좀 특이하게 항번호가 커질수록 수가 작아졌지만 0보다는 컸고 0은 안 돼. 음수로 넘어가지도 않고요. 그래가지고 얘는 계속 0에 근사해진다라는 걸 깨달았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0보다는 커질 수 없다. 그리고 0에 점점 가까워진다. 라고 얘의 어떤 경향성을 정리했어. 됐나? 그래가지고 이 경향성이 어떤 수에 근사해지는 이런 상태를 우리는 얘를 요거 못 넘어가요 라고 하고 극한 또는 극한값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얘를 요 수열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표현을 했어. 그리고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 이제 용어가 또 탄생을 하는데 극한값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뉘어진다라고 했죠. 그리고 있는 경우가 수렴한다라고 표현하고 없는 경우가 발산한다라고 표현했어. 수렴은 마치 뭔가를 받아들이는 느낌이고 발산은 이렇게 퍼뜨리는 느낌인데 그거는 한국말의 의미지 실제 여기는 극한값 없다, 극한값 있다의 뜻밖에 없다. 그러니까는 얘를 뭐 국어사전을 보고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극한에서 쓰는 표현 하나를 살짝 배우면 내가 묻고 싶은 게 이거야. AN이라는 수열에 항번호가 엄청 커졌을 때 그 수열이 어떻게 돼요? 를 물어보려고. 그게 경향성이죠. 근데 지금 내가 말하는 거 너무 너저분하단 말이야. 그치? 뭐 너를 보니 나의 심장이 굉장히 막 이 박동수가 빨라져서 아까는 60Hz였는데 지금은 이 62Hz가 돼서 굉장히 좀 흥분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너의 왼쪽 손을 내 오른쪽 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만져도 되겠니?가 아니라 이렇게 잡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너저분한 말을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 또 어떤 식을 하나 배울 거고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을 살짝 정리를 하면 항번호가 n이니까 그쵸? n이 엄청 커질 때인데 엄청 커질 때를 우리 이런 표현을 쓴다고 했지. 그래서 n이라는 즉 항번호가 엄청 커지고 있을 때 얘는 아마 정석에 써 있을 거예요. 그대로 an 즉 그 수열은 어떻게 되니? 라고 물으려고. 지금 내가 했던 말을 조금 간소화하면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됐나? 아니 이것도 좀 너무 너저분한 거야. 그치? 그래가지고 얘를 이렇게 한다. 아까 극한이라는 게 영어로 했을 때 리미트였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여기 안 보이나? 여기다 쓸게요. 리미트 n이 엄청 커질 때 이거 그 시그마의 밑에 써있는 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 일반항이 어떻게 되니? 라고 이렇게 물어볼 거야. 다시 AN이라는 수열은 항번호가 엄청 커질 때 누군가에 제한됩니까? 라는 뜻이야. 그리고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시그마도 처음 배웠을 때 좀 어색했잖아. 근데 이거도 뭐 별거 아니니까 한 번만 읽어볼게요. 리미트라고 있고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라고 읽고 AN이라고 합니다. 자, 좀 전에 얘 같은 경우는 극한값이 얼마였어? 2였기 때문에 얘는 0에 점점 가까워져요 라고 이렇게 읽는 거야. 그래서 얘는 물론 AN이 요수열일 때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0이라고 읽는 거야. 됐지? 뭐 이거 몇 번 읽으면 되니까 어려운 건 아니고요. 혼자 집에서 해봐. 이렇게 거울 보고. 거울은 왜 봐? 책 보고 하시면 돼요. 거울 보면 깜짝깜짝 놀라지. 근데 자기 전에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안 믿을 수 있지만 샤워를 하는데 샤워를 하고
뜨거운 물로 우리 집도 뜨거운 물 나오니까 뜨거운 물로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뜨거운 물로 막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다 하고 이제 다 닦고 물기가 아직 남아 있을 때 어디 봐? 거울 딱 봐. 역시 너 거기 있었어. 이러고 이제 거울 딱 봐. 근데 출근하기 전에 진짜 일어나기 싫어. 죽고 싶어. 그냥 누운 상태로 죽었으면 좋겠어. 너희 아침마다 느끼는 그 감정이죠. 일어나가지고 막 죽고 싶어. 같이 사는 동생이 있어. 그 친척 남동생이. 그 동생이 형 나가? 그럼 말 걸지 말라고 이러고 가서 이제 양치질을 이렇게 하잖아. 양치질을 이렇게 하고 하다가 거울을 딱 보면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잖아. 거울 보면 굉장히 놀라죠. 신기해. 어쩌다 이렇게 했지? 어디서부터 잘못했을까? 뭐하다 거울이 나냐?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한 번씩 읽어보면 그 입에 익으니까 시그마도 처음에 좀 이상했잖아. 근데 보다 보니 뭐 그게 그거죠. 그러니까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이렇게 읽는 거고요. 요런 수열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쌤이 또 영어를 보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뿌려서 필기체로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리미트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돼. 너네도 앞으로 이 리미트라는 표현을 수능 끝날 때까지 쓸 거기 때문에 너네 나름대로 쌤들마다 이렇게 L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너네 나름대로 편안하게 잘 쓰시고 단 서술형 같은 거 쓸 때는 이렇게 리미트라고 쓰고 이런 거 쓰면 또 안 돼. 옳지 않은 거. 자, 이렇게 했을 때 en-1이라는 수열은 이 수열은 항번호가 엄청 커질 때 어떻게 된다고요? 졸라 커진다고.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그죠? 그럼 알고 있는 표현일 테고. 그리고 다시 갈게. 자, 이번에 대표적인 수열 하나씩 써줄 테니까는 이런 것만 좀 봅시다. 수렴이 거기 하나로 되어 있는데 두 개. 미안해 쌤이. 최대한 이렇게 아니 내가 미안해. 졸려도 괜찮아. 내 잘못이니까. 근데 거기에 굴복하지만 이렇게 돌리는 거 괜찮아. 이렇게 접신하는 거 괜찮아. 이런 거 괜찮은데 그리고 이렇게 이게 뱅잉 이런 거 괜찮아. 이런 거 괜찮은데 엎드리고 이건 안 돼. 쌤도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엎드린 친구를 보면 마음에 없는 말까지 하게 돼요. 엎드리지만 않으면 되고 졸고 하품 괜찮아. 하품하는데 금립 자랑하고 이럴 필요는 없고 조금. 근데 하품한다고 티내지면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하품 너 지금 좀 지루해 이렇게 하면 자극을 받으니까.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좀 졸릴 때 앞에서 뻘짓하면서 좀 이게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정도. 깨고 일어나려고 하는 건 너네가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너네들이 하시고요. 내가 또 땀을 치고 이럴 수는 없잖아. 때리고 이런 거 내가 안 좋아하기 때문에. 자, 이제 볼게요. 2분의 1의 n승 말고 특이한 수열 하나 봅니다. 수열 맞지? 1항 얼마? 317항 얼마? 잘했어요. 자, 얘는 그럼 졸라 커졌을 때 항번호가 얼마에 가까워지는 거냐? 딱 그 수가 띵 나오는 거냐? 얘는 가까워지는 게 아니죠. 자, 아까 얘는 0에 점점 가까워지는데 얘는 3에 점점 가까워집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되네. 그쵸? 얘는 그냥 딱 3이 된다 라고 표현하는 거지. 됐니? 되죠? 자, 밑에 갈게요. 자, 발산하는 거 지금 2개 정도를 봤어. 자, en-1이라는 수열은 우리가 홀수라고 읽고 얘는 점점 커지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이너스 2n 플러스 1이라는 수열도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수렴하지 않기 때문에, 즉 극한값이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발산합니다 라고 얘기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발산하는 방향이 있지. 엄청 커지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읽어도 돼. 그냥 발산 이래도 돼. 발산력 가봤니?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냥 화낼 일은 아니잖아. 표정으로 그렇게 얘기할 필요 그냥 얘기했지 뭐 얘기하다 보면 또 시작이네 이러면 되지. 이러면 안 돼.
음의 무한대로 발산이라 그래도 되고 그냥 발산 그래도 되고. 되니? 얘네가 아주 귀여운 애들인데 마이너스 2의 n승 갑니다. 자, 무슨 수열? 등비수열. 그쵸? 자, 1항 얼마? 마이. 봐, 분야가 너무 안 빠르네. 마이, 그쵸? 자, 그 다음에 2항 얼마? 4. 그 다음에 3항 막8, 4항 16 이렇게 되죠? 질문. 엄청 커지는 느낌 맞지? 어떤 숫자가 되냐? 맨 뒤에 가면? 어떤 숫자가 되진 않죠? 어딘가에 가깝게 가지도 않죠? 이 부호가 계속 바뀌잖니. 뿔마 왔다 갔다 하잖아. 그리고 그 숫자의 절대값은 점점 어떻게 돼? 커지잖아, 그쵸? 어떻게 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잖아, 그쵸? 커지죠, 그쵸? 그러니까는 얘는 그 극한값이 있는 게 아니라 없는 거라고 얘기해도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발산합니다라고 해도 된다고. 그러나 무한대야 마이너스 무한대야 둘 다 아니야. 둘 다 아니죠. 엄청 커지는 느낌은 맞는데 부호가 왔다 갔다 거려. 같이를 하잖아. 그치? 이해됐나? 그래가지고 얘는 어딘가로 발산합니다라고 할 수가 없어. 됐니? 근데 이건 알아. 이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이 마치 그 너네 안 봤으면 좋겠지만 병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누워서 옆에 보면 이런 게 가잖아. 이거 하잖아. 그러면 이게 덥잖아 이렇게. 진동한다라고 얘기해도 괜찮겠죠? 그래서 얘 뭐라고 부른다고요? 진동. 이거야. 진동. 근데 이런 거에는 웃지 마. 제발. 아니 내가 이 표본이 나도 수학을 공부하니까 통계를 낼 거 아니야. 반응이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내가 다른 애들한테 써먹어야 되는데 이런 거에서 웃으면 혼란이 와요. 뭐야. 이건 웃긴 게 아닌데. 병신짓을 해야 좋아하나? 자, 하나 더 합니다. 얘랑 비슷한데요. 아니다. 이런 수열 있어. 마이너스 1의 n승 플러스 1 n승. 1항 얼마? 0. 2항 얼마? 2. 얘는 계속 1이죠. 얘는 마일 1, 마일 1, 마일 1 이렇게 되죠. 됐나? 그럼 마일일 때는 0이고 1일 땐 2지. 2영, 2영, 2영 이렇게 되죠. 진동 맞니? 진동. 어쨌든 맨 마지막에 어떤 수가 되는 건 아니죠. 진통이 아니고 진동이야. 진통은 아니야. 산부인과 기계 같은 건 안 돼요. 자, 어쨌든 둘은 진동인데 둘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얘는 진동되는 숫자들이 몇 개? 엄청 많지. 얘는 2개. 2개여서가 아니라 셀 수 있고 셀 수 없어. 그래가지고 얘는 너네가 좋아하는 그 토요일 6시라는 거 무한 진동이고요. 얘는 유한 신해철이라고 아니? 신해철 돌아가셨죠? 작년인가? 그 사람이 맨 처음에 나왔던 락그룹 이름 아니야? 락그룹이 아니고 락그룹 이름 아니? 무한궤도. 그대에게라는 노래가 엄청 유명했는데 물론 내가 그 시절 사람은 아니야. 그게 1988년에 나왔는데 난 그때 2살이었어요. 3살이었죠. 3살. 나도 3살일 때가 있었어. 처음부터 이 모양이었던 건 아니야. 너네도 귀여울 때 있었잖아. 중학생 때 막 1학년 때. 아니 그때 아닌가? 그때 아닌가? 무슨 엄마 뱃속에 있을 땐 귀여웠을 거 아니야. 너네 초음파 사진 보면서 엄마가 아이고 귀여워 막 이랬잖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자, 어쨌든 요런 6개 정도의 경향성이 있다. 알겠나? 자, 거기에 지금 진동이 2개가 합쳐져 있죠. 수렴이 하나로 합쳐져 있죠. 의미가 있기 때문에 2개로 찢어놓은 거니까 잘 봐. 일단 첫째, 수렴이란 거는 어딘가에 가까워지는 경우와 3333 어떤 수가 딱 되는 경우 중 누가 더 많을까? 1번, 2번. 1번이 많죠. 괜히 대부분의 수열은 이렇게 되겠죠. 수렴한다면. 그러나 이런 애도 있는 거야.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예외라고 합니다. 해당은 되지만 많이 나오진 않는 경우. 됐나? 왜 가르치냐면 수렴하는 애들은 전부 이런 특성을 가져 라고 문제에서 설명해.
그럼 너네는 이게 맞다 틀리다를 얘기해야 될 때가 있어. 근데 얘는 그 말을 만족하는데 얘는 그게 안 돼. 그러면 그건 틀린 거죠. 이해되나? 수렴하는 애들은 전부 이래 라고 얘기할 때 얘가 해당되나 확인 꼭 해야 됩니다. 자, 얘는 어떤 경우라고? 수렴하는 것들 중에 좀 특이한 경우라고.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알겠죠? 나 무시하지 마. 무시하면 안 돼요. 중요한 경우에요.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알겠니? 하나 더. 4개 잘 봐. 저 중에 특이한 놈 하나 있는데 누구게? 1, 2, 3, 4. 세 놈은 같은 놈들이고요. 한 놈이 달라. 근데 누구게? 4번이 달라요. 느낌 봐. 지랄. 좀 깔끔하지. 하나 더. 야, 유한진동은 2개 왔다 갔다 하는 게 유한진동이 아니야. 1, 2, 3, 4, 1, 2, 3, 4, 1, 2, 3, 4도 유한진동이야. 이런 거 되죠? 셀 수 있으면 돼요. 1부터 100까지 계속 100 이것도 유한진동이야. 나오진 않지만 얘네들은 뭔가 엄청 커지고 있는 느낌이 들지. 됐나? 그 숫자를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엄청 커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 근데 얘는 안 들죠. 넷 중에 누가 굉장히 예외적인 애라고? 발산하는 애들은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보통 누구는 해당이 안 되냐면 얘는 해당이 안 돼. 반예가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알겠죠? 발산하는 수열들은 이런 특징을 갖습니다라고 문제로 주장한다면 얘도 되는가 확인 꼭 해봐. 알겠나? 콜? 이런 얘기 할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하지 맙시다. 예제 하나 보면 an이 발산하고 bn이 발산한대. 지랄지랄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an 곱하기 bn은 발산합니다. 맞게 틀리게? 틀립니다. 알겠나? 야, 이거 지랄, 이건 곱한 건 당연히 지랄. 이런 느낌이잖아. 맞지? 근데 얘네가 항상 지랄하진 않아. 발산하는 애 중엔요 10, 10, 10도 있고요 01, 01, 01도 있거든. 둘이 곱하면 0000이죠. 둘은 발산하지만 곱한 건 발산하지 않는 이런 특이한 예가 나온다고. 왜 중요하다고 하는지 알겠니? 발산하는 수열은 이래. 야, 얘도 발산하고 얘도 발산하면 곱한 건 당연히 발산하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하면 맞는 것 같아. 근데 얘도 맞는지 확인하라고요. 알겠지? 발산하는 수열에 대한 얘기 중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 좀 많이 나오는 애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3개는 하나만 정리할게요. 얘랑 얘가 그래서 느낌이 비슷하기 때문에 요거를 좀 정리한 게 문제에 많이 나와. 얘네 셋은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라고 12개 써줄 테니까 기억해. 자, 얘네들을 AN이라고 하면요 얘네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전부 달라. 근데 AN에다 뭐 하면 똑같아. 이게 뭐게? 좋은데 그거 전에 잘했어요. 절대값 시험은 똑같아. 다 어디로 가? 절대값 시험은 다 어디로 가니? 정말 이럴 땐 돌아버릴 것 같아. 어디로 가? 아니 무한대고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무한대고 얘는 마이 4, 마 8, 16이었는데 절대값 씌우면 2, 4, 8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쵸? 둘 다 이렇게 되죠. 둘 다, 셋 다. 그리고 좀 전에 얘가 얘기한 거 n이 무한대로 갈 때 역수 취하면 엄청 큰 거 분의 1 0에 가까워지죠? 여기서 했지? 2의 n승분의 1이면 엄청 큰 거 분의 1이잖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배웠다. 무한대 분의 1 얼마? 무한대 분의 1 얼마 정도 된다고 나중에? 0에 가까워진다. 무한대 분의 10은? 0에 가까워지겠죠. 무한대 분의 1억은? 물론 수빈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이제 이쁜 편이야. 근데 저 옆으로 김태희가 이렇게 쓱 지나가. 그럼 수빈이를 사람들이 봐 못 봐? 저런 생명이 옆에 있는지도 몰라. 1억도 굉장히 큰 숫자죠. 근데 무한대랑 있으면 어떻게 돼? 그치. 1억 원 있는 사람이랑 무한대는 1초에 100억씩 써도 돈이 계속 있는 거야. 그쵸?
뭘 얘기하는 거야? 어쨌든 이거 무한대분의 1은 0이라고 지금 살짝 얘기하다가 이상한 데로 간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선생님. 이거 분의 1은 0이고 마이너스 엄청 큰 거 분의 1이면 얘는 0인데 요거 두 개는 부호는 다르겠죠. 근데 0에 가까워지면 부호가 의미는 없지. 요거 어디 갔냐? 요거 하나 잘 봐. 요건 약간 좀 이해하면 안 되는 이해하면 안 되는 게 아니죠. 이해해야 되는 애인데 보이니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이라는 애 잘 봐. 저거 마이너스 붙어 있으면 등비수열이니까 곱할 때마다 계속 부호가 반대가 되죠. 그럼 진동 느낌 맞지? 그러나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이러면서 절대값은 점점 어떻게 돼? 작아짐으로 이런 애를 굳이 표현하자면 어디 갔어? 마이너스 2의 n승은 이렇게 되는 느낌이라면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은 이렇게 되는 느낌이죠. 느낌만 가져갑시다. 알겠니? 그러니까 마이너스라는 등비수열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등비수열은 아니니 잘 확인을 합시다. 라는 얘기를 한 거다. 알겠니? 되죠? 정리하자면 수열의 극한은 경향성을 배우는데 그 경향성은 두 종류가 있다고요. 극한값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그들의 용어는 수렴과 발산이고 극한값이 있는 경우는 두 종류가 있고요. 딱 그 숫자가 되는 경우가 좀 특이한 상황이니까 알아두라고 한 거고요. 발산하는 경우는 4개 정도 있는데 진동하는 녀석들 중 유한 진동이 조금 특이한 경우다 라는 거 했어. 그죠? 지우고 옆으로 갑니다. 자, 그 옆에 오른쪽에 2번에 빨간 박스 있는데 거기다 별표 좀 많이 치셔도 돼요. 그리고 해석을 달아줄 거니까 2줄 정도 쓸 공간을 잘 마련하도록 합시다. 딴 데다 적든. 일단 거기 있는 1, 2, 3, 4번을 보면 마치 그런 거야. 실수끼리 곱해도 되고 더해도 되고 빼도 되고 뭐 나눠도 되고 뭐 이런 느낌 같아. 예전에 막 다항식 배우고 이럴 때 약간 그것들의 성질 이런 걸로 사실은 그냥 보고 넘어가는 느낌인데 굉장히 중요한 애기 때문에 별표 좀 치시고요. 위에다가 해석 적을게. 자, 그 기본 정석에서 말하는 그 말이 뭐냐면요. 부른다. 진짜 부른다. 수렴하는 수열끼리 사칙 연산을 한 수열도 수렴하고 다시 수렴하는 수열끼리 사칙 연산을 한 수열도 수렴하고 수렴하는 수열끼리 사칙 연산을 한 수열도 수렴하고 그 극한값은 극한값끼리 사칙 연산한 것과 같다. 그 극한값은 극한값끼리 사칙 연산한 것과 같다. 단 분모는 0이 되면 안 돼. 까지만 적자. 무슨 소리인지 알죠? 나눌 때 분모에 0 들어가면 안 된다는 소리야. 자, 그리고 이거에 지금 내가 적어준 것의 의미는 뒤로 갈수록 조금 중요해지니까 일단은 적어놓고 그냥 몇 번 읽기만 합시다. 알겠나? 자, 그리고 여기 기호 하나 할게요. 그 1, 2, 3, 4번 중에 4번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4번이라고 돼 있는 분들이 귀에 살쪘구나. 4번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거기 리미트 bn분의 an 거기 말하는 거야. 거기에 괄호 안에 있는 그 표현들 살짝 언급하고 갑니다. bn이 0이 아니라고 돼 있네. 됐나? 자, 두 번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베타가 0이 아니다. 이과생이기 때문에 조금 강조하고 넘어갈게. 일단 베타는 뭐죠?
bn이라는 수열의 극한값. 그쵸? an, bn이 수렴 안 돼. 그리고 an은 알파로, bn은 베타로 간대. 가까이 가는지 딱 그 수가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게 있대. 그런 상태고요. 극한값이고 얘는 그 수열이야. 자, 이거 설명하기 전에 다른 거 먼저 하나 할게요. 자, 이렇게 된 거 하나 봅시다. 무슨 뜻이니? 라고 얘기하면 수학을 공부하는 모든, 수열을 공부했던 모든 애들이 이렇게 얘기해. AN보다 BN이 크다. 그래서 의미가 뭔데? 그럼 다 네? 뭔 소리야? 이렇게 돼. 아니 이거 얘가 얘보다 크다는 소리 맞잖아. 맞지? 근데 그게 의미가 뭐니? 선생 새끼가 야 AN보다 BN이 크다 의미가 뭐냐고. 그럼 얘가 크다는 거죠 뭐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 혹시 이거 무슨 의미인지 아는 사람 있나? 있으면 쉬는 시간에 아이스크림 사주고. 빼면 0보다 크다. 어? BN에서 AN을 빼면 0보다 크다. BN에서 AN을 빼면 똑같은 거잖아. 이해한 거잖아. 그거 안 돼. 내가 답이야. 41분 되면 내가 할게요. 없나? 극한값이 BN보다 크다. 땡. 함수가 되면 AN을 빼면 땡. 이거 설명해 줄 때 들으면 뭐야 이럴 거야. 근데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걸 꼭 깨닫고 BN이 0이 아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뭐야? 라고 얘기하면 BN이 0이 아니다. 뭔 소리냐고. 0이 아니란 소리죠. 철수 친구 0이 뭐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1분 지났으니 알려줍니다. 사주고 싶은데 막 억지로 이렇게 지갑을 막 안 꺼내게. 줄 수가 없네 내 손가락이라서. 자 보자. 보자. 볼게. 집중 좀 해. 보자. 무슨 소리냐면요. 해석은 듣고 이해해. 적진 않을게. 별것도 아니니까. A1보다 B1이 크다. A2보다 B2가 크다. A3보다 B3이 크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아직도. 같은 항번호에 대해 BN이 더 크다란 뜻이야. 알겠니? 알 것 같은 소리죠, 그쵸? 근데 우리 신경 안 쓰는 거야. 알겠니? 다시 한다. AN보다 BN이 큽니다가 아니고요. 같은 항번호에 대해서 BN이 무조건 더 크다란 뜻이야. 그럼 해볼까? BN은 0이 아니다. 뭐라고 읽어야 되게? 내가 원하는 답을 얘기하면 아이스크림 사줄게. 어떤 수를 대입해도 영향 안 돼. 어떤 수를 대입해도 0이 안 된다? 좋아요. 좀 더 멋있게 읽으면 BN이라는 수열엔 0이라는 항이 하나도 없다야. 알겠어? BN은 0이 아니다는 그냥 우리가 신봉사가 아닌 이상 할 수 있는 말이고요. BN이라는 수열의 모든 항은 0이 아니다야. 알겠어? 이해됐나? 그래요. 이거 의미만 알고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날이 추우니까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또 잠을 좀 점이 아니고 점을 깨면 안 되고 잠을 좀 깹시다. 쉬는 시간에. 그래서 뭔 소리냐면 사칙연산을 할 수열이 있는데 분모에 가는 수열에는 0이라는 항이 하나도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고요. 베타 극한값도 0이면 안 된다는 뜻이야. 알겠니? BN이라는 수열 중에 만약에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야. BN이 0, 1, 2, 3, 4 땡땡땡 이렇게 가는 등차 수열이야.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는 거. 알겠니? 되죠? 0이라는 항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극한값도 0이면 안 되는 거. 되죠? 이해합시다. 나중에 한 번 더 나올 때 물어봤을 때 이러고 있으면 다 뺨따구 12대씩 될 거야. 자, 그래도 기본 정석 볼게요. 자, 1번 뭐라고 돼 있냐면 지금 수렴하는 수열이 AN과 BN이지. 되나? 1번 봅시다. 리미트 뒤에 있는 KAN을 우린 이렇게 부른다. 수열. 알겠니? 질문 수열 몇 개? KAN 수열 몇 개? 2개를 곱하고 있는 거. 알겠나? 되니? 1번 수열 누구?
K 2번 수열 누구? A. 근데 K라는 수열은 뭐야? K 됐나? A에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맨 마지막에 알파 됐죠? 그러니까는 두 수열당 어떤 수열? 수렴하는 수열이므로 그 둘을 곱한 수열도 뭐다? 수렴한다. 그리고 극한값은 K는 극한값이 당연히 K이고 A에는 극한값이 알파니까 그걸 곱한 K 알파가 극한값이다. 그 소리야. 이거를 대충 배운 친구들은 그냥 AN의 알파, BN의 베타 대입하면 되네 그게 아니라고요. 뒤에 가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나 더 중요하게 다뤄지니까 이해하시고요. 2번도 보자. AN이라는 수열과 BN이라는 수열을 더하고 빼는데 그 둘 다 수렴하는 수열이기 때문에 더하거나 뺀 것도 어떻다고? 수렴한다고. 그리고 그 극한값은 그 극한값끼리 더하고 뺀 거랑 같다고요. 알겠나? 자, 3번이랑 4번도 유사한 얘기니까는 너네가 읽어보면서 이해는 한 번씩 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뒤로 한 장 넘어가도록 합시다. 1-1번에 있는 문제부터 좀 보자. 1-1번? 그냥 1번에 1번이라고 할게요. (1-1번의) 별표. 미안. 1-1번의 1번이야. 내가 말하는 건. 한장 뒤로. 1-3번의 2번 별표. 그 두 개를 조금 응용한 녀석이 이번 첫 번째 중간고사에 100% 나오고요. 그리고 그게 끝나도 수능을 보는 그때까지 기초적인 어떤 계산으로서 계속 나옵니다. 알겠죠? 별것도 아닌데 처음 배울 때 똑바로 배웁시다. 1-1번부터 보면 졸라 쉬운데 의미를 생각하면서 풀면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답 내는 거는 아마 여기 있는 11명 중에 그 답 못 내는 사람 없어. 있으면 이런 거 걸면 안 되죠. 없어. 알겠죠? 진짜 없어. 되게 쉬워. 극한이 뭔지 몰라도 답 내. 근데 의미를 알고 내는 게 중요하다고요. 볼게.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까? 일단 이거 하기 전에 이런 거 먼저 할까? 수렴하는 수열과 수렴하는 수열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눈 것도 수렴한다고 했죠? 나눠질 때 0 되는 것들을 빼면. 맞나? 이해되죠? 그러면 아까 했던 일부터 다시 한번 할까? 발산하는 수열과 발산하는 수열끼리 사칙 연산을 하면 어떻게 되게? 1번 수렴한다. 2번 발산한다. 3번 해봐야 한다. 몇 번? 속상하지만 발산하는 것끼리 계산하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 1번 볼까요? 천천히 할게. 1번에 있는 수열 몇 개? 5개입니다. 알겠죠? 맨 처음에 있는 수열이 뭐게? 2n 제곱. 두 번째 3n. 세 번째 3n 제곱 2n 1. 됐니? 자, 두 개의 수열을 뺐고요. 나머지 두 개의 수열은 더하고 뺐으며 그들끼리 또 나눈 거야. 됐니? 그래서 그 전체를 우리가 사실 하나의 수열로 보지만 또는 분모를 한 개, 분자를 한 개로 보지만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 일반적으로 그들 하나하나를 다 뭘로 해석한다? 수열이라고 의미를 부여한다. 됐니? 그래서 그 5개의 수열을 보면 2n제곱 수렴 발산 뭐 하냐고? 발산한다고. 2n제곱 n이 커지면 어떻게 돼? 엄청 커지잖아. 그쵸? 그럼 잘 봐. 발산하는 수열 마이너스 3n은 발산하는 수열 그럼 모르는 거죠. 그리고 분모에 3n제곱 발산하는 수열 플러스 2n 발산하는 수열 빼기 1 수렴하는 수열. 그럼 그 5개 수열 중에 수렴하는 건 누구뿐? 1뿐. 마일도 되고요. 똑같은 소리야. 그럼 그거는 우리가 알던 방식대로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콜? 근데 질문. 계산할 수 없다는 뜻은 답이 없다는 뜻이냐? 아직 방법을 모른다는 뜻이냐? 방법을 모른다는 뜻이죠. 풀으라고 하는 이유는 방법이 있나 봐. 속상하지만. 그럼 앞으로 정리할게요. 우리가 알던 수렴하는 수열과 수렴하는 수열끼리 계산하는 게 아닌 그건 너무 쉬워요. 사실. 발산하는 수열이 끼어 있을 때
그거를 계산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걔네가 나오면 풀어봐 라는 게 너네한테 이제 나와. 왜냐면 수렴하는 수열은 계산하면 끝이야. A에는 3으로 수렴하고 B에는 5로 수렴한대. 곱하면 15. 왜 나오니? 그렇죠? 그러니까 걔는 계산보다는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고 발산하는 수열끼리 섞여 있는 게 이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푸나 한번 볼게. 그리고 하기 전에 이런 거는 살짝 볼게요. 무한대로 가는 수열과 무한대 발산하는 건데 엄청 커지는 거 3으로 가는 수열을 곱했어. 이거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겠지. 이건 알겠지. 얘는 엄청 커지고 얘는 3으로 가. 그럼 곱하면 엄청 커진 거에 3 곱한 거니까 엄청 커지겠네요. 그치? 발산이 아니라 지금 무한된 거야. 그러니까 발산하는 수열과 3으로 가는 수열 곱하면 이건 모르는 거고. 그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녀석과 3을 곱하면 3을 곱하는 게 아니라 3으로 가는 수열을 곱하면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콜? 중요한 거 할게. 무한대로 가는 녀석과 0으로 가는 녀석 곱하면 이거 몰라. 웃기죠? 원래 0 곱하면 0 아닙니까? 아니 얘는 0이 아니고 0에 가깝게 가는 거야. 단리 하나 적어줄게요. 무한대로 가는 수열 아무거나 얘기할게. n. 됐니? 0으로 가는 수열 아무거나 얘기할게. n제곱분의 1. 됐나? 이해되죠? 자, 둘이 곱한 수열은 뭐야? n분의 1이지. 그러면 요거의 극한값은 얼마가 돼? 0. 선생님 0으로 가는 거 맞는데요? 센스를 갖자. 바꿀게요. 자, 얘가 n제곱이시고 얘가 n분의 1이면 곱한 거는 n분의 1이 아니라 이번엔 n이 되네. 이거 무한대로 가고 이거 0으로 가는 거 맞지? 자, 둘이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한대로 간다. 정리할게. 졸라 커지는 놈과 졸라 작아지는 놈이 있으면 누가 더 영향력이 센지 모른다. 알겠나? 요거 주의에 이거랑은 달라요. 3으로 가는 거랑 0으로 가는 거랑 달라. 알겠지? 그 다음에 지금 쓴 거 중에 중요한 거는 요건 어디 갔어? 요겁니다. 요거 0이 아니고 0으로 가는 상황을 말하는 거야. 극한값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무한대로 가는 녀석과 무한대로 가는 녀석 곱하면 어떻게 될까? 졸라 큰 놈과 졸라 큰 놈 곱하면 당연히 졸라 커지겠죠. 마이너스는 안 할게. 자, 졸라 큰 거에서 졸라 큰 거 빼면 어떻게 되니? 이거 모르는 거지. 얘가 큰지 얘가 큰지 비슷한지 모른다. 알겠나? 자, 그럼 요거 모르네. 자, 무한대를 무한대로 나눕니다. 알아 몰라? 몰라. 됐나? 자, 무한대와 무한대를 빼고 더하고 같은 건 이해가 되지. 아니 미안. 더하고 곱하고는 되죠? 곱하면 졸라 커질 거고 더한 것도 졸라 커지네. 근데 뺐을 때 알 수 있어 없어? 해봐야 알아. 나눴을 때 알 수 있어 없어? 해봐야 알아. 그래가지고 너네한테 잘 나오는 게 이 녀석들과 이 녀석입니다. 알겠죠? 모르는 거. 그리고 지금 거기 있는 1-1번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3n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n-1분의 2n제곱 마이너스 3n이라고 나와있는 얘는 분모가 어디로 가고 3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그리면 이차함수 이렇게 되죠. x가 졸라 커지면 y는 어떻게 돼? 그래. 분모가 어디로 가고 있고 무한대로 가고 있고 분자도 어디로 가고 있어? 무분모인 거야. 그쵸? 무한대분의 무한대. 그럼 얘는 어디로 가는지 지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해봐야 되고 그 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수열 5개로 본대. 전부 수렴하는 애로 만들고 싶어. 분모 분자에 같은 걸 곱해도 되죠. 같은 걸 나눠도 돼. 자, 뭔가를 곱하면 얘는 점점 커지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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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엄청 커지는 게 문제야. 그럼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눠도 괜찮을까? 똑같은 걸로 나눠. 그러면 얘는 3n이 되고 얘는 2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n분의 1이 돼. 이해되니? 분모만 보면 얘 수렴하는 거야? 발산하는 거야? 3n이면 발산 그거 안 돼. 아직도 다 수렴하는 걸로 나눠야 돼. 그럼 정리 차수가 제일 높은 걸로 나눠주면 전부 다 수렴하는 애로 바뀔 수 있죠. 되나? 해봅니다. 자, 이가 조금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일단 받아들이면서 갑시다. 자, 분모 분자 중에 제일 큰 애 봤더니 n제곱이야. 자, 나눕니다. 자, n제곱으로 나누면 쟤는 3이 되시고 얘는 n분의 2가 되시고 쟤는 m제곱분의 1이 돼요. 분의 2 마이너스 n분의 3.
수열. 수렴하니? 2로. 수렴하니? 0으로. 수렴하니? 3으로. 수렴하니? 0으로. 수렴하니? 0으로. 그러니까 이거 계산해도 되는 거. 수렴하는 애들 5놈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극한값은 3 더하기 0 더하기 0분의 2 빼기 0이라고 해서 답은 3분의 2가 되는 이런 이상한 계산을 배우는 거야. 알겠나? 콜 정리할게. 분모 분자에 있는 녀석들을 전부 다 수렴하는 놈으로 바꾸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면 된다? 제일 차수가 큰 놈으로 위아래를 나누면 된다. 됐나? 콜. 자 2번 3번 하면서 주의사항 하니까 잘 봐요. 자 2번 갈게. 2번 하면 딱 쉴 거 같은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n 빼기 1분의 n제곱 플러스 3n 2n 빼기 1분의 n제곱 플러스 3n 무한 됐나? 자 다 수렴하는 걸로 바꾸고 싶어 4개를. 그래가지고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누고 싶다? n제곱으로 나누고 싶다. 자 갑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으로 나누시면 얘는 n분의 2가 되시고 쟤는 빼기 n제곱분의 1 더하기 n분의 3 수렴인데 문제가 있다. 어디로 수렴해? 분모가 0으로 수렴하면 아까 안 된다며. 그쵸? 이거를 수렴하는 것끼리 1 더하기 0 더하기 0 빼기 0이라고 쓰고 싶으면 다 수렴하는 것까진 되는데 얘는 어디로 가야 돼? 0이 아닌 다른 걸로만 가야 하잖아. 좀 전에 어디로 갔어? 3으로 갔잖아. 그쵸? 그래서 무조건 제일 큰 놈으로 나누면 안 되네. 뭘로 나눠야 돼? 분모에 있는 최고차항으로 나눠야 됩니다. 알겠죠? 정리합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 풀이법 거기 써있죠?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어라라고 빨간색으로 써있지? 그거 이해하면 돼. 정리하면 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눕니까? 분자에 있는 걸로 나눴을 때 분모가 0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분모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알겠어? 그럼 하나 정리하자. 야 1번 일단 이거 잠깐 보자. 마칠게요. 1번 보면 위아래를 n제곱으로 나누거든. 맞죠? 그럼 잘 봐. 2n-1과 마이너스 3n은 어떻게 돼? 전부 다 0으로 가죠. 왜? 차수 큰 놈으로 나눴기 때문에 분모의 n분의 이런 게 생겨. 2번 봅시다. 분모 분자를 n으로 나누면 2가 되고 뒤에 있는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돼? 0으로 가죠. 뭘 얘기하고 싶냐? 최고차항으로 나누게 되면 최고차항을 제외한 그거보다 차수 낮은 녀석들은 뭐가 돼? 전부 0이 되기 때문에 1번 같은 계산을 할 때는 우리는 뭐만 보면 돼? 제일 큰 놈 두 놈만 보면 돼.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3분의 2가 바로 나오는 겁니다. 쉽다고 했다. 문제는 의미를 알아야 돼. 계산하는 방식을. 왜냐면 소수령이나 아니면 이런 걸 물어봐. 왜 분모의 최고차로 나눠? 라는 거를 면접 같은 데서 물어보면 면접 같네 라고 하면 안 되고 얘 대답을 해야 되잖아. 그쵸? 자 그럼 2번 볼게. 야 최고차끼리 봤더니 2분의 n이 나와. 이해되나? 왜냐면 분모 n제곱으로 나눌 수가 없거든. 뭔 소리야? 분자의 차수가 더 높네요? 누가 힘이 센 거야? 분자. 그럼 걔는 어디로 갈까? 무한대. 3번 잠깐 보자. 차수가 누가 높니?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분모. 알겠나? 그래서 걔는 어디로 갈까? 0. 계산은 좀 이따 할 거고요. 좀 쉬었다 갈 건데. 자, 그래가지고 지금 1-1번을 풀다가 이제 끝났는데,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풀 때는 이제 어떤 원리는 좀 전에 설명을 했죠.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누는데, 이유는 그냥 최고차항으로 나눴을 경우에 분자가 더 크면 분모가 0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 그래서 분모를 기준으로 나누시고요. 자, 근데 이거를 나누다 보니 우리가 깨달은 게 차수가 큰 쪽이 있으면 그쪽에 영향을 많이 받아. 분모가 더 차수가 높으면 얘는 분모가 엄청 커지기 때문에 0으로 가게 되고요. 분자의 차수가 크면 분자가 엄청 커지기 때문에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게 되고, 차수가 같을 때만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알면 되겠죠. 자, 물론 3번도 0으로 가니까 계산은 가능하지만 쉬워서 나오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1번 같은 경우를 풀 때는 최고차항의 개수끼리만 남게 되기 때문에 답을 금방 낼 수는 있다라는 거 알고 가시고요.
4번. 자, 로그끼리 빼고 있으면 진수끼리 뭐 하면 되니? 나누면 되죠, 그쵸? 상용 로그로 돼 있나? 밑이 얼마인가? 그쵸. 모르는 사람도 혹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n분의 n 플러스 2가 되겠죠. n분의 n 플러스 2. 자, 그럼 무한대로 가면은 지금 분모와 분자가 전부 발산하는 모양이기 때문에 n과 n으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라는 소리야. 근데 하다 보니 차수가 1차 1차죠? 그럼 어떻게 된다고? 최고차항의 계수끼리만 확인을 하면 된다. 오케이?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간다? 1-1번 풀었을 때 친구들아 다시 한번 하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좀 전에 우리가 풀었던 게 3n제곱 플러스 2n 마이너스 1분의 힘이 쭉 빠진다는 표현이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이거 계산했더니 얼마 나왔어? 그게 무슨 뜻이야? 이 손바닥으로 가린 걸 우리는 수열이라고 읽는다고. 이 수열의 극한값이 얼마라고? 3분의 2라고. n이 엄청 커지면 이 수열은 3분의 2에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 뜻이잖아. 그거를 싹 잘라서 얘가 그래서 얼마로 가?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얘가 얼마가 된다고요? 3분의 2 정도가 된다고 나중에. 알겠지? n분의 n 플러스 2라는 녀석은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극한값이 얼마가 된다고요? 스스로 기분을 탓해. 1차분의 1차잖아. 밑에다 굳이 예를 들자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n 플러스 2면 분모 분자를 뭐로 나눠야 되는 거야? n으로 나눠야 되죠. 그러면 1 되고 1 되고 이거 0 되잖아. 그러므로 어디로 가는 거? 1로 가는 거. 그리고 그 계산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 앞에 있는 개수가 1이고 여기 앞에 있는 개수가 1이니까 1분의 1이 된 거. 되지? 그래서 이 녀석은 어디로 수렴한다? 1로 수렴한다. 자, 얘가 1로 수렴하니까 얘는 어디에 수렴하는 거야? 0에 수렴. 로그 1이잖아. 로그 1. 되죠? 자, 그렇게 해서 1, 2, 3, 4번을 했고요. 밑에 유제 1-1에 2번 하나만 체크할게. 졸라 쉬운 거지만 의미만 알고 가자. 분모 분자 중 누구의 차수가 높아? 그럼 분자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얘는 그 발산하는 형태가 되는 거야. 분모는 그대로고 분자는 커지니까. 근데 문제는 분모의 부호는 뭐죠? 플러스고요. 분자의 부호는 뭐니까? 그냥 무한대가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거. 이런 거는 좀 주의합시다. 알겠니? 부호 같은 건 잘 따지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수열이랑 조금 결합된 문제인데 정말 기말고사를 정상적으로 준비했다면 누구나 풀 수 있는 얘기죠. 2-1번이라고 합시다. 2-1번. 분자에 있는 거 많이 보던 애지, 그치? 이를 뭐라고 불러? 시그마 K 제곱. 정리하면 6분의 그거. 이해되나? 그럼 바로 정리를 하면 걔는 어떻게 되는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3승 플러스 2분의 6분의 n의 n 플러스 2에 2n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6을 여기다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고 n의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분모는 몇 차씩? 분 몇 차? 3차. 분자는 몇 차씩? 그러므로 차수가 같아서 최고차항의 개수만 보면 된다. 분모의 최고차항의 개수 얼마? 분자 얼마? 2니까는 6분의 2. 답은 3분의 7. 자, 이 문제를 풀 때 좀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요거 얘기 잠깐 할게. 선생님 1번을 가만 보시면 n 3승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n 3승 플러스 2분의 2의 제곱 더하기 n 3승분의 2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가서 n 3승 플러스 2분의 n의 제곱까지를 다 더하는 거지. 그러면 그거 하나하나 보면 하나하나는 어디로 수렴하나? 0으로 수렴하죠.
선생님 0으로 수렴하는 것들을 다 더하면 답이 0이 돼야 되지 않나요? 정도는 사실 문제를 보고 좀 고민한 사람이라면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답이 0인가? 뭘 말하는 거죠? 이 뒤에서는 수열의 극한이 아니라 다 더한 합의 극한으로 구하는 단원이 그 뒤에 나오거든. 0으로 가는 녀석이면 엄청 작은 거잖아. 엄청 커지는 거를 우리는 무한대라고 그러고요. 0에 수렴하고 있는 그 작은 거는 반대로 무한소라고 불러. 0과 무한소는 달라. 무한소는 엄청 작은 숫자고 0은 이제 진짜 딱 0인 거야. 자, 그러면 n3승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이라는 건 우리가 무한소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엄청 작은 숫자. 그 엄청 작은 숫자를 졸라 더하면 3분의 1이 된다는 소리. 이해됐나? 근데 그 엄청 작은 숫자를 졸라 더한 게 얼마 되는지 우리가 그거를 따로따로 봤을 때 알 수는 없는 거야. 그게 딱 0이라서 다 더한 게 0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엄청 작은 조각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 긁었더니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알겠죠? 그리고 왜 되는지는 뭐 뒤에 가서 배우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혹시 그 어떤 궁금증 같은 게 있었으면 아, 좀 오류가 있는 생각이었구나. 0으로 가는 녀석은 아예 없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싹 더했더니 조금 얼마가 생길 수도 있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2번 봅시다. 2번 조금 이제 차이가 있는데 수열 확인만 하고 넘어가자. 자, 분모는 n 곱하기라고 돼 있고 뒤에 있는 걸 뭐로 바꿀 수 있어? 시그마 k. 됐나? 분자만 봅시다. 자, 1 곱하기 2가 1항이고요. 2 곱하기 3이 2항이고요.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n항이니까 일반항이 구해져 있지? 여기는 시그마 n제곱 플러스 n이네. 됐나요? 아, 시그마 k제곱 플러스 k죠. 자, 그러면은 분자에 있는 것과 분모에 있는 것 전부 아는 거기 때문에 그식 정리할 수 있겠지. 자, k제곱 플러스 k는 3분의 n의 n 플러스 1의 n 플러스 2니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분모에 있는 것도 2분의 n 플러스 1 정리하면 차수가 아마 3차분의 3차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최고차항의 개수끼리만 비교를 하면 되는 문제고, 수열 문제니까 뭐 계산은 직접들 합시다. 유제 1-2번도 숙제로 다 해보시고요. 자, 1-3번. 자, 3번이라고 표현하고 3번 먼저 풀겠습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 플러스 3n제곱 마이너스 n3승이라고 돼 있어. 자, 수열 몇 개를 더하고 있나? 3개를 더하고 있죠. 아, 물론 둘은 더하고 하나를 빼고 있지만, 자, 수렴하는 수열 맞고요. 둘은 수렴하지 않네. 맞지? 자, 전부 수렴하는 수열로 바꾸고 싶은데 분수가 아니기 때문에 분모 분자를 뭔가로 나눌 수는 없어. 그치?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요것만 배워. 이거를 갖고 좀 변형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짓은 뭔가로 묶어내는 거. 마치 방정식 풀 때 는 0이라고 돼 있으면 양변을 나누는 것처럼 나눌 수는 없죠. 근데 이 는 0이라는 등식이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것 중에 제일 꼴보기 싫은 놈으로 묶어내면 좀 정리가 됩니다를 배우면 될 것 같아요. 자, n3승 최고차항으로 묶어냅니다. 자,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n3승 곱하기 n3승분의 2 플러스 n분의 3 마이너스 1. 자, 수렴 맞지? 얘 어디로 수렴해? 어디로 수렴해? 마1. 얘는 무한대로 가네. 그럼 무한대로 가는 녀석과 마이너스 1로 가는 녀석끼리 곱했기 때문에 얘는 어디로 간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걸 알 수 있다. 자, 근데 정리하자. 빵차, 2차, 3차 누가 영향력이 제일 크다? 얘가 3무한대 제곱이 되든 말든 마이너스 무한대 3승이 훨씬 큰 숫자죠. 그래가지고 차수가 제일 큰 녀석의 영향을 받는 거.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n제곱이라고 했어. 자, 두 수열을 빼고 있죠. 누구의 차수가 높아? 빼는 녀석의 차수가 높지. 그러면은 둘 중에 얘가 더 센 거죠. 됐나? 그래가지고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니까 뒤에 있는 녀석이 훨씬 크게 정리가 되므로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식. 자, 위치를 바꿔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의 3승 플러스 빼기 n이라고 정리를 하면 앞에 있는 녀석이 훨씬 크죠? 무한대로 가겠네. 그럼 정리 이런 거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않는다. 알겠나? 되죠? 그렇다고 둘이 똑같은 거 나오면 빵이잖아. 이해되니? 자, 그래서 지금 얘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생각을 할 건데 얘네 둘의 크기가 거의 비슷하다면 뺐을 때 어떤 숫자가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거의 비슷한 애가 나와. 근데 차수가 같으면 뺐을 때 정리가 돼버리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1번 보시면 앞에 있는 거 뭐야? 루트. 뒤에 있는 거 뭐니? 루트. 그래서 루트 빼기 루트면 일단 그 다항식은 아니니까 차수는 원래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합시다. 안에 있는 게 1차니까 루트 1차라고 할게. 알겠니? 그 앞에 있는 루트 1차에서 뒤에 있는 루트 1차를 빼면 차수는 사실 아니지만 그냥 차수라고 생각을 하면 둘의 차수는 어떤 거? 앞에 있는 녀석이 조금 큰 건 맞죠 사실. 2를 더했으니까. 근데 엄청 커졌을 때 둘의 차이가 얼마인지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래서 그거를 정리하기 위해 3-1번이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플러스 2 빼기 루트 n. 자, 둘의 차수는 사실 없어. 다항식이 아니고 이제 무리식이니까. 근데 차수라고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할게요. 우리끼리만. 우리만 보니까 어차피. 그 같은 차수끼리 빼고 숫자들이 거의 비슷하잖아. 개수끼리 보면. 아니, 숫자래. 이 문자들이 거의 비슷하잖아. 크기가. 그쵸? 그러면 얘에서 얘 뺀 게 엄청 큰 거 플러스 2의 루트 씌운 거에서 엄청 큰 거에 루트 씌운 걸 빼서 이게 무한대인지 앞에 게 끈 게 아니고 큰 건 확실한데 앞에 게 커지는지 아니면 조금 얼마가 남는지 아니면 둘이 똑같아가지고 0 정도가 되는지 이걸 내가 모른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얘네를 갖다가 뭐 어떻게 정리할까를 봤는데 좀 전에 여기서는 제일 큰 녀석으로 바꾸게 빼내는 식으로 정리를 했잖아. 근데 얘는 그런 정리가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 분모에 루트 빼기 루트가 있거나 루트 마이너스 뭐가 있으면 우리는 그거에서 루트를 없애기 위해 무슨 짓을 하죠? 유리화라는 걸 하지. 근데 얘는 분모가 아니잖아. 근데 거꾸로 유리화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자, 뭔 소리냐면 얘를 극한값을 구하고 싶은 거야 지금. 오케이? 아까는 분모와 분자를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눕니다라고 하는 건 의미가 굉장히 깊었고요. 거꾸로 유리화한다는 뜻은 이 식을 변형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한 거야. 그냥 엄청 의미가 있진 않아요. 그냥 뭐 얘를 좀 바꾸고 싶은 거지. 예를 들어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이런 분수가 있으면 저 식을 바꾸고 싶어. 저 식 두 개 뭐 할 수 있니? 통분. 그쵸? 이런 거. 여기 있는 식을 같은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같지만 모양은 다른 표현으로 바꾸는 방법 중에 거꾸로 한번 유리화해 볼까? 라는 거를 누군가 해봤고요. 그랬더니 계산이 되더라. 풀이법만 알면 되고요. 왜 거꾸로 유리화하니? 그러면 얘가 바뀌잖아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알겠죠? 거꾸로 유리화 한번 합니다. 그래서 얘는 왜 거꾸로 유리화해? 라고 얘기하면 그럼 정리가 되던데? 라고 하면 돼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그럼 얘 거꾸로 유리화 한번 하시면 n이 무한대로 가면 여기다가 저거 똑같은 거를 이렇게 곱하라는 소리죠. 이렇게. 맞지? 그리고 분모에 이렇게 쓰라는 소리잖아. 이게 여기 똑같은 거 곱하는 유리화를 마치 하는 거 같이 하는 거죠. 유리화를 하는 거 같은 뭐 그런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얘는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이니까 분자에 얼마 남고 2 남고 좀 아래다 쓸게요. 2 그리고 분모는 루트 n 플러스 2 더하기 루트 n이라고 쓸 수 있지. 분모는 어디로 가고? 분모는 어디로 가니? 무한대로 가죠. 루트 무한대 더하기 루트 무한대 아니냐? 그럼 무한대지 뭐. 분자는 어디로 가니까? 그럼 무한대분의 2 같은 느낌이네. 그래서 얘는 어디로 가신다? 0으로 가신다. 뭔 소리냐면 엄청 n이 커졌을 땐 이것과 이것의 크기가 거의 비슷해지나 봐. 그래가지고 둘을 뺐을 때 0 정도가 된다. 됐니? 물론 둘이 차수가 같다고 항상 0 되진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포인트가 2번을 풀면 나와요. 그 중요한 건 1번보다는 2번인데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제곱 플러스 2인가? n 마이너스 n. 자, 앞에 있는 건 루트 2차죠? 제일 큰 놈만 보면 마치 1차처럼 보이지. 1차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리고 뒤에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놈은 1차고. 그럼 얘와 얘의 차수는 거의 차수는 사실 없는 놈이지만 차수가 같다라고 봐도 무방한 거. 됐나? 자, 이대로 지금 누가 큰지 얘가 좀 더 크긴 하지만 이 루트 n제곱이니까 얘가 좀 더 크긴 하지만 나중에 가서 얘네 둘이 뺀 게 0이 될지 5가 될지 이거는 내가 지금 모르는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를 어떻게 변형한다? 거꾸로 유리화를 해본다. 리미트. 분수꼴의 극한을 구할 때 최고창의 개수만 본다거나 마이너스 꼴의 극한을 구할 때 얘네 둘을 거꾸로 유리화하는 행위 자체는 굉장히 앞으로 익숙해질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거 말도 안 해요. 그냥 보면 답이 바로 띵 나와.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이런 계산에 좀 익숙해지게 연습만 하시면 돼요. 자, 둘이 빼면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을 빼니 분자는 n이고요. 분모는 루트 n제곱 플러스 n에다가 더하기 n. 자, 요거 몇 차? 1차. 루트 2차기 때문에 몇 차라고 생각한다고? 1차 더하기 1차. 그럼 분자도 1차네. 아니, 분모도 1차네. 그러므로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둘의 차수가 같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푼다고요?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개수로 푼다고. 됐나? 그럼 1 더하기 1 더하기 1분의 1 해가지고 답이 2분의 1인데 주의할 거 하나? 개수 얼마? 이거 개수 얼마? 1 맞죠? 중요한 거 이거 개수 얼마? 여기 1이죠, 그쵸? 1이 아니라 루트 1. 오케이? 루트 2n제곱이었으면 2가 아니라 루트입니다. 루트 1인 거야. 알겠나?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 문제 답 쓸 때 제일 중요한 거 하나는 여기 루트 1인 거. 그러니까 1인 거야. 알겠나? 그래가지고 이번에 요거만 기억합시다. 딱 쏟아 넣으면 끝나겠네요. 내일 뭐 연습 많이 해야지. 요번 주는 보충이 없다. 다음 주는 있고요. 자, 기본 문제 1-4 밑에 중요한 표현 하나 나오는데요. 지금 정석이라고 되어 있는 거 3개 있잖아, 그치? 맞니? 밑에 있는 두 녀석은 사실 똑같은 소리고요. 자, 위에 있는 1번 정석과 2번 정석에는 별표 하나씩 쳐주도록 하시고요. 옆에 정리 이름 달게. 극한에서 나오는 공식이고요. 이름은 샌드위치 정리입니다. 자, 뭐냐면 내가 이름 지은 게 아니야. 실제 이름 학어예요, 학어. 자, 요게 물론 수렴하는 수열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의미만 빨리 이해하면 될 것 같아. 자, AN과 BN이라는 수열이 존재하는데 둘이 수렴한대. 근데 무슨 뜻이라고 읽었죠? 이거 아까? 같은 항번호에 대해 누가 크다? BN이 크다. 그러면은 잘 봐. 얘가 좀 더 큰 느낌이지. 그럼 극한값은 누가 클까? 얘가 클 것 같죠? 자, 뭔 소리냐면 그들 하나하나를 비교했을 때는 얘가 클 수 있어도 맨 뒤에 있는 놈이 극한값이잖아, 결국에. 저 맨 뒤에 있는 놈은 같아질 수도 있어요가 샌드위치 정리야. 같아집니다가 아니야. 같아질 수도 있다. 자, 얘 하나 들어줄게요. 자, AN이라는 수열은 얘는 요거 하나 조금밖에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 1-n분의 1이라는 수열이 AN이고요. 자, BN이라는 수열은 1 플러스 n분의 1이라는 수열이야. 자, 그러면은 두 수열의 같은 항번호를 비교했을 때 얘는 항상 1보다 조금 작죠. 얘는 항상 1보다 조금 크지. 그럼 똑같은 수를 대입했을 때 둘 중에 무조건 누가 커? 얘가 큰 거죠, 그쵸? 됐나? 그러나 이놈의 극한값은 얼마? 1. 이놈의 극한값은 얼마? 그들의 극한값은 같아질 수도 있다고.
항상 같아지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 이게 1이 아니고 2였어. 그럼 이거는 나중에 극한값 얘는 2고 얘는 1이니까 그런 건 아니죠? 같아질 수도 있다가 되는 거야. 알겠니? 샌드위치 정리가 뭐라고요? 뒤에 있는 수열이 항상 이 숫자가 클지라도 극한값은 같아질 수도 있어요가 샌드위치 정리. 알겠니? 그죠? 그리고 밑에 있는 거 바로 할게. CN이라는 수열과 AN이라는 수열과 BN이라는 수열. 물론 이거 써있으니까는 요거를 적을 필요는 없다. 이해한 내용을 적으면 돼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내가 극한값을 붙이면 얘보다 얘가 항상 크지만 극한값은 둘이 어떨 수도 있다고? 같을 수도 있다고. 그리고 얘랑 얘도 극한값이 같을 수도 있다고. 간단히 얘기하면 이게 들어있는 식을 무슨 식이라 그러죠? 부동식. 자, 샌드위치 정리를 좀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동식에 리미트 달면 뭐가 붙는다? 등호가 붙는다. 이딴 공식이야. 알겠니? 부동식에 리미트를 달면 등호가 붙는다 라는 소리야. 알겠죠? 어렵진 않아요. 자, 그랬는데 여기에 리미트를 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쟤는 cn이 되고요. 등호가 붙을 수 있다는 소리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이야. 근데 만약에 얘가 3으로 가고 얘가 3으로 가면 얘를 몰라도 얘가 뭘로 가는 거? 3으로 가는 거. 얘가 3으로 가는데 얘는 얘보다 크거나 같고 얘가 3으로 가는데 얘는 얘보다 작거나 같죠? 그럼 얘는 그 사이에 끼어 있으니 무조건 어디로 간다? 3으로 간다. 그 빵과 빵 사이에 껴 있으면 얘도 샌드위치다. 그 소리야. 콜? 그러므로 얘를 몰라도 얘의 왼쪽에 있는 놈의 극한값과 얘의 오른쪽에 있는 극한값을 구할 수 있으면 얘를 알 수도 있는 거. 만약에 이게 3이 아니라 8이었어. 알 수 있다 없다? 그건 없어. 하나 더 할까? 얘가 3으로 가고 얘가 8로 간다고 해서 질문. 이거 수렴하게 모르게? 극한값을 모르는 게 아니라 다시 이거 3으로 간대. 이거 8로 간대. 수렴해 몰라. 몰라. 45, 45, 45, 45. 됐니? 이해되나? 예외가 있다고 했습니다. 분명.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의 틀을 깨는 녀석이 아까 딱 그 수로 가는 수렴하는 그 녀석과 유한진동하는 그 녀석이 보통 우리가 수열이라고 생각하는 거의 틀을 깨는 애들이야. 그래서 그런 애들도 혹시 가능하진 않은가 잘 봐. 알겠니? 어쨌든 정리하면 엄청 의미가 있진 않습니다. 시험 볼 때 리미트가 달려있는데 부등호가 있어. 무조건 이거야. 알겠니? 콜? 그건 알고 있어요. 리미트가 달려있는 극한 문제에 누가 나오면? 부등호가 나오면 어떤 문제라고? 샌드위치 정리라고. 그게 뭔데? 양변에 리미트 쫙 달면 부등식에 뭐가 붙는다? 등호가 붙는다. 그거야. 그리고 양쪽에 있는 녀석들을 알면 가운데를 알 수 있다. 그 녀석입니다. 됐죠? 자, 문제는 1에서 4번으로 풀게. 시간이 좀 애매하네요. 4번. 자, 뭐라고 했냐면 이런 게 있대. 이런 부등식을 항상 만족한대. 됐나? 근데 이거 수렴하는 거 아닌 거 알죠? 콜? 그러니까는 얘가 수렴하고 얘가 수렴해야 의미가 있는 거야. 자, 근데 뭐라고 하나 보자. SN을 n제곱으로 나눈 뒤 SN을 n제곱으로 나눈 뒤 그들을 극한값을 구하래. 근데 AN 지금 알아 몰라? 모르죠. AN의 범위만 알지. 그러면 우리는 SN을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뭔 구할 수 있게? SN의 범위는 구할 수 있어. 되니? AN의 범위가 나와 있으므로 AN을 구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SN도 못 구해요. 당연히. 되나? 그러나 AN에 뭐가 나와 있으니까? 범위가 나와 있으니까 SN의 범위도 구할 수 있어. 뭔 소리니? A1은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죠. 생략할게. 쭉 와서 AN은 n 플러스 1보다는 작고 n보다는 크죠? 이걸 다 더한 게 SN인가? 되죠? 그래서 땡땡땡
시간이 좀 촉박해가지고 중간에 좀 생략하는 겁니다. 알만한 내용은. 자, 얘는 2부터 n 플러스 1까지죠. 그래서 시그마 뭐라고 할까? k가 1부터 n까지 k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2부는 시그마 k가 되는 거지. 됐나? 시야. 끝나. 미안해. 하부 있으면 끝나요. 되나요? 이해됐나? 계산되니? 2분의 n의 n 플러스 1. 이건 어떻게 되나? 2분의 n의 n 플러스 1에다가 n 더하면 되죠? 그럼 여기다가 뭐야? n만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n의 n 플러스 2가 되나? 3이 되냐? 3이 되네요. 이렇게. 됐니? 그리고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다고. 근데 나보고 구하라고 한 게 SN이 아니라 뭐 분의 SN? n제곱 분의 SN.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n제곱을 이렇게 나누면 n제곱은 양수기 때문에 되는 거죠. 자, 이렇게 n제곱 달고 이렇게 n제곱 달았을 때 이놈 리미트 씌우면 극한값이 얼만데? 이놈은 얼만데? 그래서 얘도 얼마 된다? 그게 샌드위치 정리. 됐나? 콜. 수열적인 느낌이 좀 들어있으니까 복수 한번 하시고요. 샌드위치 정리 내용 자체 굉장히 어렵지 않아. 쉽습니다. 그래서 답은 2분의 1 된 거고, 여기 리미트 달면 등호가 붙는다. 그게 샌드위치 정리예요. 밑에 있는 문제 어렵지 않으니까 똑같이 풀어보시고 뒤로 봅시다. 몇 시간이 애매하네. 이거 얼른 합시다. 금방 할 수 있어. 그렇게 하고 등비수열의 극한 전까지 숙제는 하시면 되고요. 목요일날 오니까는 목요일까지 잘 풀어보면 되겠지. 은별이랑 신현이래. 그 수빈이랑은 목요일날 못 오는 거 확실한가? 얘도 못와요. 지? 3명 말고 또 있니? 그 못 오는 친구들 월요일에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자, 1-5번 빨리 할게. 이게 뭐야? 그건 내가 또 문자로 이렇게 전송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자, 문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fx가 마음이 급합니다. 자, 2분의 1에 x 플러스 x분의 1이라는 이상한 분수함수야. 자, 우리가 배운 적은 없는 함수. 그래가지고 그림이 지금 그려져 있는 겁니다. 자,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있나 봤더니 y는 x라는 애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y는 2분의 1x라는 놈이 있어. 걔가 이런 식으로 생긴 게 y는 2분의 1x. 그 다음에 요거는 y는 x. 자, 근데 거기에 지금 요 fx를 직접 그려준 거죠. 됐나? 어떻게 그린 거야? 지금 이 선과 이 노란 선이 점근선에 해당되네. 왜 그런 모양인지 아직 몰라요. 이거 미분 끝날 때까지 배우면 알 수는 있지만 일단은 뭐 대충 그렇게 칩시다. 그래서 걔를 그렸더니 뭐 요쯤에 약간 꼭지점처럼 생긴 게 있고 이런 식으로 생긴 애가 fx인가 봐. 물론 점근선이니까 좀 늦게 그려야 되지만 대충 칩시다. 자, 그랬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맨 처음 x에 얼마 대입해라? 셋째 줄에 나와 있죠. x1 얼마? 맨 처음 x에 10 대입하라는 소리네요. 됐나? 자, 그럼 10을 대입해서 나온 결과가 뭐야? x2. 그걸 또 대입한 게 얼마야? x3. 이런 걸 우리 합성함수라 그러죠? 천천히 할게. 자, 10 대입하면 얼마인가? 쌤 저기 2 아니에요? 어디? x분의 2 아니에요? 맞아. 깜짝이야. 자, 10 대입하면 어떻게 되나 봅시다. 그 전에. 해야 되나 처음에? 그래요. 일단 10 한번 대입합시다. 그러면 10 더하기 5분의 1이네, 그쵸? 그러면은 얼마냐? 뭐 어쨌든 그런 숫자 나오겠지, 그치? 거기다가 그 2분의 1 하면 이상한 야리꾸리한 숫자 나오죠? 됐나? 근데 그래프가 나와 있는 건 분명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프를 한번 천천히 활용할게요. 자, 10은 일단 이쯤 있겠죠? 대충, 그치? 10을 여기 있어. 그럼 10을 대입한 y-값은 요 놈일 거란 말이야. 됐나? 그리고 이 녀석을 다시 어디다 대입해야 돼? x. 뭔 소리죠? 자, 얘를 이렇게 간 요 놈이 F10이잖아. 맞니? 그리고 요 놈을
fx1이라고 할게. 그리고 요 f10을 fx1이라고 해도 되죠? 10이라는 숫자가 중요하진 않아요. 됐나? 자, 그랬을 때 요 나온 이 녀석을 x2라고 하네. 맞죠? 그리고 x2를 다시 어디다 집어넣어? 다시 f에다 집어넣어. 그럼 요거랑 똑같은 값을 다시 하얀색에다 대입해야 되니까는 그래서 y는 x가 존재하나 보네. 얘랑 똑같은 값은 어디 있니? 여기 있네. 됐나? 콜. 자, 그럼 요거 또 대입하면 이번에 어떻게 되니? 여기가 되죠. 되나? 자, 그리고 이 y 값은 또 요쪽에 있는 요놈이 되겠지. 그리고 이거랑 똑같은 것도 대입해야 되니까 이번에는 여기서 내려서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죠? 이해됐나? 이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얘가 요 점에 가까워집니다 라는 그림이야. 알겠나? 딱 이 점이 되진 않겠죠. 그러나 요 y는 x와 얘가 만나는 그 점에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라고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요런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한데 너네가 집에서 그거는 한번 천천히 그려가지고 한번 해봐. 알겠니? 그래서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극한값은 이 fx와 누구의 교점? y는 x의 교점. 알겠나? 그래가지고 는 x라고 두고 양변에 x 곱해서 정리하면 x값이 나오는 거. 알겠나? 극한이랑 이제 함수가 뭐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의미고요. 그 정석에 예전부터 실려있던 문제라서 그냥 실려있는 것 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교점 구하면 답이긴 하지만 왜 그 교점을 구하는가는 한번 집에서 이거 한번 대입하면서 왔다 갔다 해보시고 다른 프린트는 여기까지 한번 해라. 94번까지 하시면 되네요. 3장. 자, 94번까지 잘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거 뒤에 있는 거 마무리하고 2단원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고생들 많이 했고 파일 못 오는 친구들